네, 안녕하세요. 머니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장 내용도 간단하게 읊어드리면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 뭐 종합적인 내용이랑 주요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해왔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일정 같은 경우는 없으니까 한번 알아두시면서 얘기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작성을 해놓은 건데 종합적인 내용 살펴보면은 뉴욕 증시가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또 폭등을 했죠. 7% 가까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에 더불어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미 증시의 대표적인 밈 주식인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게임스탑에 관한 내용들도 나왔는데 밈 주식이에요, 밈 주식. 유행성으로 움직이는 이 게임스탑의 주가도 25%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량주들을 모아놓은 다우 같은 경우는 뚜렷한 투자 방향성이 없어서 약세를 기조로 나타내며 홀로 하락했다고 하네요. 닐 카시카리 미국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매파적 발언과 그런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은 결과라면서도 여기서 잠재적인 금리 인상은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네요. 이러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아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바가 있네요. 이번 주는 반도체 중심으로 지수 상단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방향성 탐색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가장 주된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장 자체가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또 엔비디아 액면 분할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엔비디아에 꾸준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 같네요. 이로 인해서 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요. 뉴욕 3대 지수 살펴볼게요. 다우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고요. S&P 같은 경우 소폭 상승했네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59% 올라서 사상 처음으로 17,000선을 돌파를 했고요. 위 말씀드린 내용들 주요 이슈로 간략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제약주 부진의 다우 같은 경우 0.55%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바가 있고요. 밈주식인 게임스톱 25% 폭등했고요. 미 국채금리 약한 입찰 수요 4.5% 돌파. 시장 4월 PC 물가에 촉각된다. PC는 이제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이에요. 채권 금리가 오르면 통상적으로는 기술주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닐 카시카리가 말했던 부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장에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를 시작했네요. 일론 머스크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 정도죠. 8조 원의 자본 모집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S&P 같은 경우는 연말 목표치를 5,600으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일에 발표되죠. 금요일에 개인 소비 지출인 PCE 가격 지수 발표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내일은 GDP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유가 관련된 내용이네요. 국제유가 폭등,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3% 가까이 상승해 배럴당 80달러 근처에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내용들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 가시면 되시고요. 몇 가지 뉴스 한번 찾아놨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엔비디아 급등에 나스닥 17,000선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앞서 읊어드린 내용하고 다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엔비디아 급등에 관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XAI에 관한 내용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XAI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자본금 모집에 성공했는데 이 돈을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칩을 판매하는 엔비디아의 호재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일주일 전에 공개한 깜짝 실적 발표와 그리고 액면 분할 계획도 이 폭등에 힘을 실어준 거죠.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튀면서 시총 같은 경우는 2조 8천억 달러, 하나로 약 3,800조 원까지 불어났다고 하네요. 엄청난 수치죠. 지금 시총 2위인 애플과 비교하자면 1억, 100억 달러 수준으로 좁힌 상태고요. 테슬라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다 올랐다고 합니다. 국제 유가에 관한 내용이네요. 말씀드린 대로 배럴당 80달러 근처에서 장을 마쳤고요. 이는 지난 3월 13일 이후로 하루 기준 최대 상승폭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도 전 거래일보다 1% 조금 넘게 올라서 84.22달러로 최종 마감했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은 주요 산유국 간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다음 달 초에 회의를 갖게 되는데 이번 회의에서 감산 조치를 연장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리 원유를 사놓으려는 심리를 자극했다고 분석된다고 합니다. 아래쪽은 이제 국내 장에 관한 얘기죠.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국내 장도 LG전자에 관한 내용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네요. LG전자 주가가 하루 사이에 13% 넘게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우량주 치곤 굉장히 많이 오른 수치죠. 이 정도면은 약 3년 반 만에 최고 상승률이고요. 어제 주가 급등으로 LG전자가 거의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0만원 선도 넘었다고 합니다. 이번 주가 급등 배경엔 LG전자가 인공지능 관련 수혜주로 편입될 거란 기대감이 커진 영향이 있었다고 하네요. LG전자가 그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다르게 인공지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종목으로 분류되어 왔는데 최근에 국내 증권가에서 LG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과 관련해서 전력 열관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도 LG전자였던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하네요. 오늘 코스피 전망 같은 경우 이렇게 한 기자가 얘기했네요. 새벽 미국 증시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 강세 우위를 나타낼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급등한 만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상방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새벽 장중에 거래되던 미국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유의할 점도 어느 정도 있다고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에 발표되는 PC 같은 경우도 경계를 하면서 움직여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세한 수치 정도를 살펴보겠는데 이분도 맨날 등장하죠.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트워치를 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9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을 45.8%로 반영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의 65% 수준에 비하면 크게 낮아진 수치라고 하죠. 이렇게 나왔는데도 낙관론이 여전히 증시를 지탱하는 분위기고요. UBS는 올해 미국 기업들의 이익 성장세가 예상치를 웃돌 것이라며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5,600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용대로 상향 조정했다고 해요. 뭐 이러한 내용 보시면 되시고요. 코스피에 관한 내용이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쨌든 미장의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인 영향만 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어차피 증시를 마감을 하니까 오늘 코스피가 지금 살펴봤는데 좀 많이 하락한 상태네요. 뭐 코스피에 관한 내용도 이따가 장 마감하고 나서 한번 간단히 읊어드리는 걸로 할게요. 우선은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목요일 GDP 그리고 금요일 PCE 발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당일 돼서 말씀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